최근 카카오톡 내 사칭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차트 증권TV에서는 카톡방, 오픈 채팅방, 선침해, 코인, 비상장 주식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YC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YC캠 4% 정도 상승하였다가 현재 박스권에 있는데 33,350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량이 좀 아쉽죠. 자, 우리가 그 전에 있던 거래량은 다 1,000억 단위, 2,000억 단위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지금 1,000억이 안 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음봉 안에 양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고, 이 조정이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나와 주려면은 좀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YC캠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죠. 왜냐하면은 이 장비주하고 재료주는 틀립니다. 자, YC캠은 재료주예요, 재료주. 그래서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지금 유리기판이 굉장히 뜨니까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소제품을 지금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소제품 공급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SK를 선택하게 되면은 삼성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장비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잘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료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모든 업체가 같은 재료를 쓸 가능성이 높죠. 효율성이 높다면은 당연스럽게 재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노하우가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료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어오죠. 삼성에서 어떻게 됐어요? 조금 1분기를 좀 앞당겨서 앞으로 유리기판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제품 공급이 올해 안에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SK도 지금 물량이 작지만은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YC캠의 실적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YC캠은 세력이 굉장히 잘 건드리는 종목이다. 1차적으로 언제? 3월 말에 한번 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움직임이 있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상승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주가를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정배열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정배열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정배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한번 세력과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들의 물량 수급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포인트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타점을 공개해 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공유 드리는 이 타점,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 타점이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뭐냐? 본격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시점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YC캠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 번 그리고 두 번 왔죠. 한 번 더 옵니다. 그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략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인 매집 활동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리비판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SK도 소량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업체 SK가 M&A에서 인수한 이 업체도 어떻게 돼요? 다 연구개발 끝내놓은 업체를 SK가 인수해서 본격적으로 이 업체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시제품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가가 이렇게 안 움직이는 뿐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제품을 만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성전기에서 한 업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 쫙 보면은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업체도 여러 업체가 있는 것처럼 YC캠도 기존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삼성하고 조인이 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개발 파트너사로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건 장비 부분인데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YC캠은 소재 부분이에요.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뭔가 좀 색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 시제품을 내놓을 겁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반도체에 대해 지금 연구하는 분야는 HPC예요. 슈퍼컴퓨터라고 그러죠. 슈퍼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고, 향후에 들고 다니고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나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와 관련돼 있어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모델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때마다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주식시장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게 뭐 주식의 매력이 없어서 나간 게 아니라 환율 부분이잖아요. 환율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단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도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단타라니까 기관 투자자도 거금을 움직이니까 단타 위주로 해요. 그래서 지금은 자 들어와서 주가를 올린 사람은 세력밖에 없어요. 이 세력의 흐름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국가에서 보통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지원하는 자금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국가는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업한테 집중적으로 돈을 대줘요. 삼성, LG 다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자 민간 자본은 뭐냐면은 앞으로 유망한 직종에 미리 가서 내가 키워서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거 엑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장시키고 거기서 돈을 벌어오죠. 요즘에 로봇주 자 거기도 뭐 LG가 투자하고 막 그런다고 하고 또 바이오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자 또 다른 뭐 그룹사에서 또 인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문자 자 1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 1월 달에는 어떤 주식이 떴죠? 인공지능이 떴죠.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을 고객들한테 알려드렸어요. 자 2월 달에는 뭐가 떴죠? 로봇이 떴죠. 그리고 양자도 떴어요. 3월 달에. 그리고 또 뭐예요? 반도체도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민간 자본에서 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이 70%였는데 거의 다가 금리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주는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국가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통과한 업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뉴스거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앞으로 시장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에 자 이렇게 보세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인수하고 어느 회사한테 합병하고 이런 얘기 요즘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 투자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간 투자 외에 국내 거래는 거의 없으니까 국가 주도 사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매달마다 순환장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우주항공이라는 거는 이건 방산까지 포함된 겁니다. 인공지능 오피스 관련 주죠. 그리고 뭐예요? 2024년도 1월 16일 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 번호 그대로 해서 010-9569-5572. 자, 총 271분한테 보내드렸는데 두 분은 뭐 전화번호 바뀌셨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이 바뀌셨든지 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AI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겠죠. 자, 이 당시만 해도 AI라는 부분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 이게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어떤 부분의 인공지능인지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자 그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만 들어가고 AI라는 단어만 들어갔으면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업체들 심지어는 학습용 자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까지도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1월달은 그냥 AI 관련된 거 다 올라가요. 그런데 반도체가 약간 내려가니까 또 뭐가 올라가요? 다시 AI가 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4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올라가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급상승할 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딱 잡아가지고 하면은 한 달이나 빠르면 일주일 안에 2배 수익은 가능합니다. 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잖아요. 땅바닥을 찍고 자 이 최저점 제가 이날 문자를 드렸으니까 이날 잡으실 건가 아니면 그날 잡으셔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바로 상승하는 타이밍에서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자 1월 달부터 언제까지 올라갔어요? 3월 달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제일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때마다 세력들이 한 번씩 이렇게 장난칠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종목에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급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그 종목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제 나름대로의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장비주 그리고 또 소재주 그리고 HBM 관련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 지금 보시는 건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우리가 3거래일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게 YC캠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YC캠 굉장히
굉장한 이득을 보고 있다. 뭐냐? SK, 삼성, 그 다음에 TSMC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과정에서 노하우, 기술이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주는 한 업체한테 딱 가면은 다른 업체가 잘 안 씁니다. 왜? 보통 한 2년 정도 연구해서 이 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런데 이런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 꼭 생각하시고요. 특히 최근 들어가지고 TSMC에서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TSMC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테슬라라든가 전장이라든가 아니면 온디바이스 관련해서 계속 움직이면은 삼성하고 SK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리기판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취약하지 않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까지 기술 개발하면서 다 보완해 왔죠.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 한번 사용하면 어떻게 됐어요? 맨날 디스플레이 깨지잖아요. 지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만큼 기술이 보강되고 발전돼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은 어디에 먼저 들어가느냐,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SK는 벌써 시제품 생산을 했어요. 시제품이 아니죠. 제품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그리고 삼성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제품 만드는 과정이에요. 시제품도 언제 나온다 그래요? 올 9월이나 나온다 그러잖아요. 원래 12월이었죠. 근데 좀 앞당긴 거예요. 이게 그만큼 빨리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제품 나온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다가 반도체를 올려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또 뭘 해야 돼? 불량률을 체크해야 되겠죠. 10,000시간, 20,000시간 계속해서 불량률을 체크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시험 성적서 또 나오려면 또 시간 걸리죠. 그래서 생산까지는 2, 3년 걸린다. 인텔이 시제품 덫을 다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2030년, 2027년도를 보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에 내놓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주가만 쳐다볼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차점이 나오는 시점에서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자 하나만 받아보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구나. 어디가 바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주춤한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매수 물량이 많이 줄었죠. 2.58%에서 1.45%까지. 이렇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계속 주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계속 샀다 팔았다. 기관도 마찬가지죠. 왜요? 환율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계속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세력의 흐름이에요. 세력이 어떻게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아까 보셨잖아요. 주가 올릴 때는 천억 단위로 올립니다. 내릴 때는 조금씩 계속 내려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바닥에서 개미들이 털렸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또 올리죠. 그리고 또 조정하죠. 그런데 언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냐? 신고가 찍을 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 찍을 일이 5월달에 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유리기판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재료,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뉴스, 재료 이런 것들은 소멸 재료가 있고 단기 소멸 재료가 있죠. 그리고 어떤 종목은 이거 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유리비판에서 한다 그랬을 때 재료 종목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이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YC캠 지금 추가적으로 반도체나 양산 테스트 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삼성이나 SK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글로벌 고객사한테 양산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은 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술력이든 간에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것은 무조건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현재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 아무나 이렇게 국산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장성이 있어야 국산화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의 기술을, 이게 독일의 기술이라고 하죠. 독일의 기술을 국산화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환 관리가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으로 외환이 나가는 게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YC캠 같은 업체가 어떤 장비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판로까지도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해주기 때문에 또 SK나 하이닉스 같은 데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Y스캠 지금 담아 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